그 다음에 27번. 주어진 테이블에서 해당 SQL문을 수행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게 distinct를 아시면 돼요. distinct는 유일한 행을 구별하는 건데, 그 중복을 제거합니다. distinct call 1, call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조민준 1, 조민준 1, 조민준 1, 조민준 2, 조민준 3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유니크한 거,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한다. 똑같은 게 나오면 앞에 한 번 나오고 조민준 1 한 번 나왔는데 똑같이 두 번째 조민준 1 또 나오면 중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민준 1, 조민준 2, 조민준 3 이렇게 세 건이 돼요. 세 건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카운트 콜 1, 카운트 콜 2는 같아요. 그래서 3, 3, 4번이 됩니다. 28번 다음 보기 중 숫자형이 아닌 것은 뭔가요? 캐릭터죠. INT는 정수, 플로트는 실수, 데시멀, 일반 수치형 해가지고 캐릭터는 문자형이 되죠. 순위 함수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이렇게 있는데 랭크, 댄스 랭크 차이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 2 만약에 동일 순위가 있다. 그럼 2 그 다음에 뭐예요? 랭크는 하나, 둘, 셋이니까 4가 돼요. 근데 댄스 랭크는 1, 2가 동률이면 그래 그냥 3 이렇게 돼요. 이게 랭크고 이게 댄스 랭크예요. 로우 넘버는 이렇게 동일 순위를 판별하지 않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쭉 갑니다. 랭크 함수는 같은 값에 대해 동일 순위 처리가 가능하고 댄스 랭크는 랭크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동일 등수의 개수가 다음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다음에 로우 넘버는 특정 동일 순위가 부여되지 않죠. 순위 함수 사용 시 오더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위 함수에 오더를 입력하지 않으면 순위 함수는 결국 순위 1, 2, 3 이렇게 순으로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오더절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됩니다. 오더 바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30번 주어진 테이블들에 대해서 아래 SQL문을 수행하였을 때 반환되는 건수는 자 요거 보세요. 유니온 올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온하고 유니온 올하고의 차이점. 유니온은 합집합을 나타내는데 중복이 제거돼요. 유니온 올은 중복된 걸 그대로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TBL1과 TBL2를 유니온 올로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요. 1, 2, 3, 4, 5, 6, 7, 8 거기에 마이너스에서 TBL3 4, 5, 6이죠. 4, 5, 6을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함정은 마이너스를 할 때 중복이 제거돼요. 그래서 3도 제거돼요. 그러니까 1, 2, 3, 7, 8 이렇게 됩니다. 몇 개예요? 5개가 되죠. 이게 만약에 3이 제거되는 걸 몰라도 6개는 보기에 없기 때문에 5개를 찾을 수밖에 없고 아까 유니온, 마이너스 다 중복이 제거돼요. 유니온 올만 중복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31번 다음 SQL문의 가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그룹 바이 보시고 그룹 바이에서는 그룹 바이로 한 것에 대해서 앞에 셀렉트를 할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 하고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 셀렉트에 들어갈 수 있는 칼럼은 카운트가 되거나 아니면 그룹 바이로 묶인 그 칼럼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건 가만히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여기 카운트 EMP-NO가 아니라 그냥 EMP-NO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그룹 바이는 해당 칼럼의 값으로 그룹핑이 된 거잖아요. 그 한 건에 대해서 EMP-NO는 여러 건이 될 수 있어요. 1대 다라고 하는 여러 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셀렉트 문으로 행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룹 바이를 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출력을 하는데 해당 그룹에 대해서 EMP-NO가 여러 건인 값을 어떻게 한 줄에 표현합니까? 1대 n을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는 EMP-NO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EMP-NO가 여러 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 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바이로 묶은 경우에는 그룹 바이의 그 칼럼 또는 카운트와 같은 것으로 묶어서 계산한 그 것만 셀렉트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가능한데 1번은 안 되는 거죠. 32번. 다음 중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바차라고 하는데 베리어블 캐릭터는 가변 길이 문자열이고 결론적으로 길이가 다르면 다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 캐릭터가 뭐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캐릭터는 고정 길이 문자형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얘가 10이다라고 하면 일단 10개의 10칸의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가 들어갔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A 빈칸 공백이 들어갔거나 결국 캐릭터에 집어넣게 되면 그 고정 길이만큼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 돼요. 길이가 서로 다를 경우 다른 내용을 판단한다가 아니라 같은 문자적으로 같기만 하면 캐릭터 타입에 집어넣어서 캐릭터의 길이로 다시 만들어지면서 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32번은 2번이 답입니다. 문자형과 숫자형을 비교 시 문자형은 숫자형으로 변환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산자 실행 순서는 일단 괄호가 제일 먼저, 괄호 비교 연산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낫이 제일 먼저 붙어서 처리가 되고 두 개의 조건을 AND나 OR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BSC는 기업의 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이다. BSC는 KPI를 사용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자, 이것도 계층형 그 트리 문제인데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의미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죠. 얘가 부모 노드예요. 메인 KPI가 서브 KPI가 자식 노드고 이렇게 됩니다. 자, 1, 2, 3번을 보면 그래서 푸, 자, 부, 순방향. 푸, 부, 자, 얘는 역방향. 푸, 자, 부, 순방향. 푸, 자, 부, 순방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결국 이렇게 보시면 메인 KPI가 0이, 고객 만족도의 경우에 서브 KPI가 10이고 메인 KPI는 0이다. 고객 콜센터 만족도는 서브 KPI가 20이고 메인 KPI가 10이다. 이 얘기는 결국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콜센터 만족도 불만 건수 대기 시간 건의 건수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트리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보면 자, 순방향 전개인데 어디부터 하냐? 메인 KPI가 0인 경우 메인 KPI가 0인 경우가 고객 만족도죠. 여기서부터 순방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출력돼요. 1번은 다 출력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정 하나의 값에 대한 자신의 상위 KPI를 검색하는 SQL문이라고 했잖아요. 1번은 그냥 전체가 다 출력돼요. 아니고 2번은 메인 KPI가 0인 경우부터 역방향이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도 없죠. 이것도 아니고 3번은 메인 KPI가 100. 100은 여기 있어요? 없죠. 100인 경우부터 순방향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4번 순방향 전개고 서브 KPI가 30. 서브 KPI가 30이 불만 건수죠. 불만 건수인데 여기 뭐라고 됐냐면 메인 KPI가 0인 경우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부터 출발해서 순방향인데 외어절이 있어서 서브 KPI가 30인 경우 즉 불만 건수에 대한 것만 출력이 됩니다. 불만 건수에 대한 것만 출력이 되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니까 서브 KPI와 메인 KPI가 같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문제처럼 특정 하나의 값에 대한 자신의 상위 KPI를 검색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4번이 돼요. 34번 다음 보기 중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 자,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에서 몇 가지 이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메인 쿼리 안에 포함되는 게 서브 쿼리죠. 서브 쿼리는 스칼렛 서브 쿼리하고 인라인 뷰하고 중첩 서브 쿼리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죠. 셀렉트 절에 들어가는 게 스칼렛 서브 쿼리, 그 다음에 프롬 절에 들어가는 게 인라인 뷰고, 그 다음에 중첩 서브 쿼리는 그룹 바이나 헤빙에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서브 쿼리에서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오더 바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식이 없으면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서브 쿼리에는 오더 바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라클의 가장 최신 버전은 뭐 문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업데이트되면서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서브 쿼리에서는 정렬의 의미가 없어요. 서브 쿼리에 출력되는 그런 행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셀렉트 문 자체에 대한 순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거 있잖아요. 욕하면서 외구했소. 외구했소. 이런 순서로 된다는 거.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그래서 order by가 제일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으로 출력하는 제일 최종적으로 정렬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메인 쿼리의 맨 마지막에 order by가 붙는 거지, 이렇게 서브 쿼리 내부에 order by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2번 메인 쿼리를 작성할 때 서브 쿼리에 있는 칼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에 있는 칼럼, 여기서 이게 칼럼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이블에 별칭을 붙여서 그 별칭 점 칼럼명 이렇게 참조를 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메인 쿼리,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에 있는 프롬절의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 쿼리가 먼저 메모리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메인 쿼리의 코드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해석이 가능해요. 반대로 메인 쿼리에서 서브 쿼리에 있는 어떤 프롬절에 있는 테이블, 그 테이블의 칼럼을 메인 쿼리에서 참조를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죠. 메인 쿼리에 있는 프롬절이 먼저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쿼리는 서브 쿼리에 있는 칼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에 있는 칼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교보문고나 이런 판매 쪽에 리뷰도 보는데 어떤 분이 좀 이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의 컬럼에 참조하는 부분이 책에 막 엉망으로 되어 있다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책에 있는 대부분의 메인 쿼리, 서브 쿼리 코드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일 것 같은데 다 실제 오라클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분이 헷갈리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칼럼명을 중복해서, 즉 A라는 테이블이 메인 쿼리에서 참고하고 있고 B라는 테이블은 서브 쿼리에서 프롬절에서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칼럼명 같을 수 있거든요. 그 칼럼명을 참조할 때 메인에서 서브를 막 참조한다. 근데 책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인에서는 서브 쿼리의 테이블, 서브 쿼리 프롬절의 테이블에 대해서 칼럼을 참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에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고요. 책에 있는 예제, 서브 쿼리 예제는 전부 다 확인이 된 거다. 서브에서 메인을 참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메인에서는 서브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3번, 여러 개의 행을 반환하는 서브 쿼리는 다중행 연산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EXIST는 true와 false만 반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35번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욕하면서 외우겠어요. F, W, 왜, 구, 했소. 이거예요.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제가 이 부분 1회차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order by는 무조건 마지막이다. 이거 알아두시라. from은 무조건 맨 처음이다. 이거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from이 항상 맨 처음이고 order by가 맨 마지막이다.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2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여기 셀렉트가 어디 들어갔느냐, 이거 중간에서, 예,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하여튼 이 전체적인 순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적어도 from이 제일 먼저, order by가 제일 마지막이다. 이런 거는 이해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from이 왜 맨 처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from에서 어떤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지 테이블을 언급하잖아요. 어떤 테이블을 대상으로 한다가 제일 먼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om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렬, 전체적으로 행을 정렬을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수행이 돼야 된다. 따라서 order by가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6번 아래 SQL 오류를 수정하는 명령문으로 올바른 것은, 이건 딴 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con user1 그 다음에 create라는 문장을 수행하는데 user1에 tbl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user1이라고 하는 user1이라고 하는 그 계정에 대해서 user1.tbl을 생성한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user2로 user1.table을 셀렉트하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 user2가 user1.tbl1에 셀렉트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권한 부여하는 거, 그랜트 셀렉트 on user1.tbl to user2 요게 답이 되죠. 요게 안 되면은 권한 오류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37번. 여기서 로우 넘버 알아두시면 돼요. 로우 넘버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게 실제 그 실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실습을 안 해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로우 넘버는 무조건 1부터 차례로 부여가 돼요. 그리고 웨어절에서 로우 넘버를 조건식에 사용할 때 이게 폴스가 되면 거기서 끝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너뛰고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어절에 로우넘 뭐 10 이렇게 하면 출력될 것 같죠? 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부터 차례대로 가는데 벌써 로우넘이 1일 때 폴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10까지 순회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 보시면 1번은 로우넘 1 한 건 출력되고, 로우넘이 2보다 작다. 그럼 1 한 건 출력되고, 로우넘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 2 두 건 출력되고, 로우넘이 2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2 빼기 1은 1이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1이고, 그래서 다른 것은 3번이죠.